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추혜정입니다. 정말 맑고 푸른 하늘을 보니까 완연한 가을이 절로 느껴집니다. 시야가 딱 트이니까 가슴도 확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공기가 확실히 맑고 깨끗해졌는데요. 요즘 정말 미세먼지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여름 내내 기승을 부렸던 오존주의보도 잠잠해진 이런 반가운 나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그동안 막혀 있었던 덕수금 돌담길 일부가 개방이 됐습니다. 이제 돌담길을 쫙 걸으면서 가을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을을 가슴에 담고 정보 가득 싣고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직캠이라는 표현 다들 아시죠? 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찍는데 요즘엔 문재인 대통령의 직캠이 인터넷에서 화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직캠이라는 게 직접 찍은 카메라 네, 영상이라는 것으로요.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 팬들이 뭐 방송사라든가 행사 주관 측에서 보내주는 영상 외에 본인이 좀 찍어서 소장하고 싶은 뭐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연예인들에게 주로 이 직캠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뜨게 되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 관련한 이 직캠 영상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뭐 아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악수 청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지난 29일 날 이제 뭐 산업부 정책부 다 모여서 핵심 정책을 토론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제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저 바깥쪽에 이제 팬들이, 그 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국민들이 이제 몰리면서 네네. 다양하게 지지자들 자신들의 이겠죠. 스마트폰을 예. 이제 찍게 됐었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 뭐 악수를 청하다 했을 때 갑자기 막 다가옵니다. 예, 그러면서 악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저 영상들을 저기 있었던 이제 시민들이 다 직캠 형식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장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직캠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우표 첩을 추가로 발행키로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표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발행이 됐었고 당시에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우표 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만 부 정도에 불과해가지고 유독 우표보다 좀 우표첩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우표첩을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한 24만 부, 그러니까 당시보다 8배 정도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발간을 하기로 했는데 발행을 여기도 또 지금 인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어서 사전 예약을 걸어놨는데 번호표를 주네요. 예, 저거 이제 당시에 팔았을 때 현장 모습이고 이번에 신규로 발행할 24만 부 우표첩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홈페이지가 또 멈춰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이번에 다 팔게 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우표 관련한 판매액은 한 83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추가 발행되는 우표첩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10월 중에 시중에 다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인기에 덩달아 관심받고 있는 애완견이 있죠. 바로 토리입니다. 토리 얘기를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토리를 소개했던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개를 훔쳤다면서 고발을 당했네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진실 공방인데요. 토리를 문 대통령에게 소개를 해서 입양을 했던 그 동물보호단체 직원이 해당 대표를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안을 보니까 이 직원의 말에 따르면은 그 해당 박 대표가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레이하운드를 훔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 저 박 대표의 이야기는 저 그레이하운드의 저 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 부산 수영구 김모 씨라는 저 집이 당시에 그 개를 차 뒤에 끌고
쫙 달리면서 그 영상이 개를 학대했던 개학대에서 예. 일파만파됐었던 바로 그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죠. 예. 저 강아지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그레이하운드를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제 박 대표 주장은 자신이 무단 침입해서 저 개를 훔쳐온 게 아니었다. 당시에 누군가가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었고 이 사안은 이미 경찰서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왜 해당 직원이 지금에 와서야 이것을 뭐 추가 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일종의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한번 진위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사이 정말 엄청난 논란이 됐던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원장 수녀가 3살 아이를 끌고 들어가는 영상인데 정말 경악스러웠죠. 네, 뭐 전 뉴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이 동영상이 참 정말 일파만파로 화제가 아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3살인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2살입니다. 2살 나이의 아이를 충북의 지역의 한 이제 어린이 거기 보육원에서 수녀님이 일종의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아동학대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참 놀라운데 이 수녀님이 이제 보면은 그 아이를 들었다가 내치고 다시 저쪽으로 끌고 가서 또 바닥에다가 이제 던지고요. 때리는, 지금 이제 수녀님 앞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습니다. 뺨을 또 때리고 다시 끌고 가는 장면. 이제 저 장면을 보고 이제 해당 아이의 어머니 이건 장기간에 이어졌던 아동 학대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미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녀 A 씨는 그날 하루 아이가 급식을 먹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게 일부 공개된 건지 아니면 저런 아동학대가 저 아이뿐만이 아니라 계속돼 왔는지 경찰이 이제 조사해서 밝힐 대목입니다. 자, 아이 모습이 담긴 영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알몸으로 경찰서에 들어온 아이인데 이것도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골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이제 경남의 한 지역에서 할머니하고 이제 3살짜리 아이가 같이 이제 살았던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의 도로변까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주시면 저 아이가 지금 완전히 빨개 벗고 있고 알몸의 아이입니다. 근데 3살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줍니까? 이미 지역에서 집에서 한참 나왔는데. 거기다가 뭐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 혹시나 해가지고 경찰이 아이의 지문을 채취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저 아이가 지문 등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어머니 부모들 같은 경우에 할머니랑만 이제 살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 지문 등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문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를 바로 찾았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시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아이 같은 어린 아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사전 등록 아이 지문 사전 등록을 해둘 경우에 저런 이제 미래 사태를 좀 대비할 수 있다. 저런 것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할머니가 시골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친정 부모님이나 또는 시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근데 아이 또 말도 못하니까 찾지도 못하고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더 신중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등록이. 이번에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영국 대사관에 막혀 끊어져 있던 덕수궁 돌담길의 일부가 어제 열렸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 얘기 잠깐 드렸는데 덕수궁 돌담길 우리가 정돔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정동길 돌담길에 뭐 이런 거. 그렇죠. 1940년대 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정동길은 둘레길이었습니다. 즉 덕수궁이 있으면 한 바퀴를 삥 둘러설 수가 있는 그런 길이었었는데요. 1959년 여기에 이제 영국 대사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70m 정도가 그 앞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덕수궁 돌담길이 둘레길이 아니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걸었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순환이 안 되네요. 순환이 안 되는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앞에 170m 도로가 영국 대사관 도로냐 여러 가지 좀 법리 공방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100m 정도는 서울 시위지였던 겁니다. 서울시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혀있던 170m 중에서 100m가 뚫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동길을 갈 때 더 깊숙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아예 그 남은 70m도 다 연결해서 한 바퀴 얼마나 둘레길 산책길 아니겠습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것도 또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네. 서울시하고 영국 대사관은 그 70m 부분도 혹시 네. 개방을 할 수 있는지 네. 고민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을 정취를 마음껏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네. 마지막 얘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평생 한 채도 갖기 어려운 집을 1657채나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누군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국토부에서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임대를 그러니까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은 네. 임대 주택자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받거든요. 네. 등록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위가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A 씨. 40대 초반인데 1,700채에 가까운 1,600채가 넘는 네. 57채가 아니라 9채네요. 네, 59채를 갖고 있었고 이제 두 두 채가 더 번째가 많네, 여기서도. 창원시에 네. 있는 B 씨 700채. 저것도 야. 많은데. 네, C 씨가 이제 605채. 와. 근데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이제 그런 어쨌거나 1, 2, 3위 중에 두 분이 광주 분이에요. 네, 그렇고 서구, 남구. 아마 이제 두 분이 제 경쟁하시나 생각에 보다. 또 이제 집을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째로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예.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이슈가 됐고 네네. 이번에 이거 보면은 2살짜리 성남 아마 분당 지역에 사는 네. 2살짜리 아이도 네. 이 임대 사업자로 또 등록이 돼 있고였었고 그런 해프닝도 있네요. 예, 강북구에 사는 11세 이 한 5학년, 6학년 되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도 거의 한 16채를 또 보유하고 있는 이래서 또 이 11세면 4학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네, 임대주택자 등록 제도가 현황이 아. 현재 25%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게더 75%는 많네요. 예. 음지에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국토부의 목표는 다 양지로 이제 끌어내서 이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네네. 또 이 임대 사업자가 신또 사회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주거 문화에 있어서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막 세금도 안 내고 그런다고 해서 네, 좀 네. 이렇게 저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또 이런 거에 좀 사회적으로 네, 네. 인정도 받고 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는 어떤 주제죠? 요즘 4차 산업혁명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의 땅, 지역도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도도 있고요. 드론도 있고 그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7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 관련한 영상입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야구공을 힘껏 던지고 골대를 향해 축구공도 힘껏 찹니다. 이곳에는 공간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체험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궁화를 직접 쏴보면서 가상으로 이 양궁뿐만 아니라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어제 막을 연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길라잡이 공간정보라는 주제로 공간정보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하도록 꾸몄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포켓몬 열풍에서 보았듯이 공간정보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도에 올린 3D 지도, 초등학교 주변 모습을 지도에 올려 공유하는 아동 안전 지도도 전시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공간 정보를 친숙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산업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엑스포는 내일까지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립니다. 채널 A 조현선입니다.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류대산 씨 네. 모셨습니다. 소개 안 해도 뭐 본인이 잘 알아서 예, 손을 손을 흔들고 굿모닝. 계시더라고요. 예, 움직이세요. 예, 정지하면 아닙니다. 네, 자, 네. 주간 핫토픽 본격적으로 소식을 짚어가기 전에 네. 먼저 배우 고수 씨가 오는 9월 다둥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는 것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연예계에 많은 또 다둥이 아빠가 있지만 고수 씨 역시 이제 연예계 다둥이 아빠의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고수 씨의 이제 아내가 이번에 또 셋째 네. 아이를 야. 임신했다라는 이제 야. 소식입니다. 굉장히 또 경사가 났죠. 예. 일단 네. 올 9월에 출산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이제 처음 만나게 되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또 열애를 아유, 하면서 네네. 2012년도에 이제 결혼에 골인합니다. 그리고 네. 2013년도에 첫 아들 그리고 2015년도에
둘째 딸을 낳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고수 씨가 만족하지 않고 굉장히 또 힘써서 이번에 또 셋째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연기에서만 고수가 아니라 사랑에서도 아이 낳을 때도 고수네요. 완전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굉장히 다정한 남편으로 다정한 또 아빠로 연예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그런 고수 씨라고 할 수가 근데 있겠죠. 워낙 총각 같아서 저는 결혼한 것도 잊고 있었는데 네. 새아이 네. 아빠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고수 씨 정말 올 한 해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40이 된 나이 누구나 네.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고수 씨 올해 40인데 마흔이요? 네, 40 같지 않은 부록이네 부록. 외모도 대단하지만 네. 정말 2017년 못 잊을 것 같아요. 2월에 영화 루시드 드림, 5월에 석조저택 살인사건, 그리고 이번 추석에 남한산성까지 어이구, 영화를 세 개나 무려 찍었어요? 3편을 선보이는 야.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아내가 9월에 출산을 하니까 셋째 아이를 지금 아이들 나이가 이제 5살, 3살, 1살이에요. 네네네. 어쩜 이렇게 짠 듯이 2살 터울로 정말 잘 살아가고 그러네요.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가 많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알면은 좀 실천하세요. 자, 연예가 주간 핫토픽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모태솔로 얘기의 발끈 누구 얘기죠? 자, 임시완 씨. 그렇습니다. 네. 임시완 씨 뭐 본인이 또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임시완 씨가 나와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아직까지 키스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예, 모태솔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임시완 씨를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죠. 2013년도에 이제 그 다음에 한 방송에 나와서 임시완 씨가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후회가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요즘은 이제 연애 좀 하니? 여자친구 생겼니? 계속 이걸 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죠. 노이로제 걸리는 거죠. 이제 뭐 명절 때 이렇게 결혼 안 한 맞아. 예, 사람들한테 얘기하듯이 아유.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전혀 모쏠처럼 안 생겼는데. 예, 네.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2016년도에 이제 인터뷰 중에 리포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모태솔로시죠 아직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발끈했다라는 네. 소식이 너무 들은 게 이제 폭발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임시완 씨뿐만 아니라 모태솔로라고 밝힌 스타가 또 있습니다. 여럿 과거 네, 휴대전화 광고로 유명해진 임은경 씨가 네. 무려 30년 동안이나 오. 모태솔로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꽃미모하고 야. 30년이나 정말 우리가 임은경 씨 하면 왜 그 CF 때문인지 외계에서 맞아. 이렇게 지구에 도착한 외계소녀. 것 같은 외계소녀였잖아요. 비현실적인. 네, 그런데 2006년을 이제 이후에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이제 소식이 궁금했는데 예. 예능에 나와서 전한 소식이 하필 아직 모태솔로다. 연애 한번 못했다. 야. 근데 진짜 외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 다들 공감할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네. 남자친구 생기면 손잡고 명동거리 걷고 싶다. 아. 이거 정말 솔로들의 아마 로망일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잘 안 걷게 됩니다. 자, 아역배우 출신 연준구 씨 또한 연애 경험이 없다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죠. 네. 이제 9세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 한 달 데뷔했는데 뭐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어요. 최근에 대리꾼의 영화까지 이제 너무나 작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연애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태솔로라고 밝혀서 심지어는 대학교 친구들한테 소개팅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상형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첫째, 애교가 많고. 아이고. 둘째, 잘 웃고. 아이고. 세 번째, 잘 먹는 여자가 좋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딱 연준구 씨한테 전데 한번 나이 차이가 전화하시기 너무 많네요.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외모를 안 넣었네요. 네. 외모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지 않네. 엄청 누님이세요. 안타깝네요. 본인. 예, 쉽지 않아. 자, 빅뱅의 태양 씨 네. 모태솔로라고 고백했는데 연애 4년 차죠. 벌써 4년 그렇습니다. 차예요. 일단은 뭐 민효린 씨와 가수와 또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알콩달콩 지금 사랑을 쌓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열애설이 터지면은 소속사 측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YG 소속사죠. 네. 예, 양현석 대표는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태양이가 너무 모태솔로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무조건 축하해줄 일이다라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생기니까 진짜 축하해줘. 그렇죠. 실제로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YG 측에서는 인정을 했고 네. 또 정말 태양 씨의 열애에 대해서 아유. 굉장히 예쁘게 봐달라 하면서 이제 축하를 해준 그런 상황이었죠. 예. 네, 얼마 전에 또 태양 씨 콘서트에 민효린 씨가 또 등장해서 주목을 받았죠. 당연히 애인이니까 이 콘서트의 YG. 그렇죠. YG. YG. 네, YG. 야, 요거 괜찮았네. 그래서 네. 갔고요. 그래서 이제 팬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이 네. 콘서트를 즐겼는데 요번 노래에 달링이란 곡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몇몇 분들이
이별 노래 아니냐. 감정이 굉장히 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사람 헤어진 거 아니야 했는데 이 콘서트 참석으로 아닙니다. 잘 사귀고 있습니다. 이제 인증을 한 거죠. 근데 태양 씨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마 사랑해본 분들 알 거다. 늘 웃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격한 사랑,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거다라고 했고 노래 보면 헤어지기는커녕 저는 결혼도 할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네, 달링, 나만 바라봐, 아름다워, 웨딩드레스. 이러다 정말 결혼까지 가는 게 아닌가. 노래 따라 축하할 일이죠. 예,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리고 춤추고 술버릇만 12개. 술버릇. 네. 갑자기 저 술 드신 거 VJ 아니죠? 축동대 술버릇만 12개. 네. 가볼까요? 네. 아니 깜짝이야. 자, 더빙 생각이 나네. 네. 의외로 송지효 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송지효 씨 일단은 이 송지효 씨의 술버릇대에서 이제 폭탄 발언한 게 바로 같이 예능을 또 오래 함께했던 정말 친 누나 동생 사이가 된 이광수 씨인데 이광수 씨가 이제 송지효 씨의 술버릇대에서 이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지효 누나가 술만 취하면 물을 그렇게 뿌리고 그리고 또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같이 또 춤을 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같은 노래 틀어놓고 다양하네. 계속 같이 또 춤을 춰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을 집에 보내질 않는 또 술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버릇이 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한 번은 이제 뭐 김종국 씨와 이렇게 셋이서 같이 술을 먹는데 두 사람이 이제 남자끼리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집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몰래 빠지려고 하는데 송지효 씨가 매니저까지 시켜서 미행까지 시킬 정도로 끝까지 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네, 송지효 씨 외에도 충격적인 술버릇이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토니안 씨라고요. 아하. 네, 이제 토니안 씨도 이제 소문난 주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 같이 동거했던 이제 붐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날은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모든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토니안 씨가 침대에 이제 쓰러져서 이제 잠들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빨간색 피 같은 게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살인 사건 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와인잔이 이제 와인이 이제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좀 술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현재 동거남인 김재덕 씨가 말하는데 이 토니안 씨의 술버릇이 3단계가 있대요. 첫째는 이제 볼을 씹고 두 번째는 손 지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음식을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다. 볼을 씹는 거 너무 웃기네. 예. 그 단계를 보니까 다행이네. 보면 어느 정도 취했는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자, 저희가 술버릇 그리고 주사에 대해서 한번 스타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네, 술 취해 02만 누르고 전화하는 통화한다. 스타. 누굴까요? 누굴까요? 차태현 씨.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송지효 씨도 그렇고 다 이 차태현 씨 그렇고 참 얌전하게 생긴 분들이 술버릇이 있는데 아니야, 전화를 1시간을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이거 뭐지? 너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니? 술자리에서 봤더니 02 눌러놓고 전화 걸리지도 않는데 혼자. 다행이죠.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아서.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요. 차태현 씨가 뭐 노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데 심지어 방송 대기 중에 김종국 씨한테 전화를 해서 노래 편지 좀 불러줘. 근데 김종국 씨 착하네요. 방송 대기 중인데 그걸 불러주고. 근데 본인 얘기가 엄마한테 헤드락 걸고 쓰레기통에서 자고. 차태현 씨 참 술버릇이 다양한 예. 자, 두 번째.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 어떤 남자 스타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동완 씨. 네, 신화의 멤버 중에 가장 술버릇이 많은 이제 멤버가 이제 김동완 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김동완 씨는 이제 술을 먹으면 좀 과격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뽀뽀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아까 얘기했지만 전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좀 안 좋은 또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많을 텐데 그중한테 누구일까? 랜덤이네, 랜덤. 어쨌거나 뭐 굉장히 또 전화를 하고 나서 이불킥을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또 술버릇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술버릇. 네, 세 번째 스타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대리운전의 전화. 진짜 바람직해요. 누구예요? 정경호 씨. 이제 술 마시면 집으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귀가 본능 있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술을 마시면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거 바람직해요. 네, 가까운 곳에 있으면 뭐 집에 가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경기도, 강원도 속초에서 술을 마셔도 바로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대리 기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제 그 집을 좋아하니까 아예 집에다가 바처럼 이제 꾸몄다고 해요. 노래방 기기도 설치하고 뭐 테이블도 설치해서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너무 많지 해서 자기가 집에 있는지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집인데요.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 애인이 수영 씨죠? 그렇죠. 좋아하겠네.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기는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볼까요? 이종석 씨네요. 네. 사실 이종석 씨 얘기. 네, 영화 VIP에서 악인을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주간 박스오피스 순위 몇 위에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위는 바로 그 VIP이고요. 2위 택시운전사, 3위 청년경찰, 4위 장산범, 5위 폭성탈출 종이의 전쟁. 야, 이번 주도 한국 영화들이 쭉 상위권에 있네요. 예, 이종석 씨가 출연한 VIP가 1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VIP 개봉 전부터 화제였죠. 네. 이동건 씨, 김영민 씨, 박희순 씨, 이종석 씨까지 어마어마한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는데 일단 지금 개봉 6일째 100만 명을 지금 돌파해서 이게 또 축하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또 이종석 씨가 본인의 SNS에 또 감사하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일단 뭐 내용 잠깐 얘기 드리자면 국정원과 뭐 CIA의 어떤 기획으로 인해서 북에서 온 VIP가 이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은폐하려고 하는 남자 그리고 이제 꼭 잡으려고 하는 남자 복수를 하려고 하는 남자 이런 어떤 목적이 다른 네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어떤 그런 범죄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이종석 씨와 장동건 씨와 박희순 씨가 이제 100만 돌파에 대해서 SNS상에 함께 환한 모습으로 VIP 100만 관객분들 내 마음속에 저장이라는 글과 함께 축하 SNS 또 글을 올렸었죠. 어떤 이제 전체적인 배경만 보면 사실은 그 현빈 씨하고 유해진 씨가 했던 공조하고 비슷한 약간의 느낌 비슷한. 맞습니다. 자, 100만을 돌파했는데 관객들이 평점 1점을 주기도 하고 10점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극과 극이네요. 네, 이종석 씨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에는 이견을 달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영화에 대한 혹평과 호평이 완전히 나뉘어 있는데 일단 10점을 주는 분들은 배우들 연기도 좋다. 그리고 아이디어 참 신선하다. 이 북한의 장성택이 이 이제 말하자면 잘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요거를 우리의 상업 영화의 틀로 끌어왔어요. 너무 신선해요. 그런데 이 1점을 주는 분들은 일단 여성 혐오. 여자 출연자가 나오는데 다 시체예요. 단 한 명. 이 경찰들이랑 짜장면 시켜 먹는 분이 있는데 그분 잠깐 나오는데 그분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이 나머지는 다 죽어 있구나. 네, 이거를 여성분들을 이걸 시체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성 관객들이 알고 굉장히 화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젠더적 감수성이 그러니까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여성분들 많은 여성분들은 너무 잔인해 이러고 남성분들 일부 남성분들은 좋은데?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자, 간단한 요것만 짚어볼게요. 500만 돌파를 목전에 둔 영화 청년경찰. 중국 동포들은 상영 중단이랑 제작진의 사과를 원하고 있죠? 네, 그 영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조선족 그 동포들이 가출 소녀들을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남자를 적출하고 매매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동포들을 이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영 중단과 사과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작사 대표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영화는 이제 허구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재미있는 연예가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29일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동아 뮤지컬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한국 뮤지컬계를 빛낼 샛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와우. 네, 동아일보 유윤종 문화기획팀장 그리고 최고의 영예를 하는 임효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 모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일반부에서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어떤 무대였을지가 궁금한데 실력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그럴까요? 자, 음악 좀 주시고. 나오자마자. 이것이요 이것이면 되겠소 후련하시오 이젠 한이 보이시오 그리 내가 어디 가기 두려웠소. 네. 아침부터 소리 내기 쉽지 않은데. 소름이 돋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제 이 아침에 진짜 목이 사실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원망이라는 이 노래인데 진짜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한국 뮤지컬을 빛낼 샛별을 발굴하고 있는 동아 뮤지컬 콩쿠르. 올해 처음 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신인 예인을 발굴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리고 있는 동화 콩쿠르죠. 1961년에 처음 동화 음악 콩쿠르가 생겼습니다. 올해 57회를 벌써 맞았고요. 이어서 1964년에 동화 무용 콩쿠르, 또 동화 연극상, 또 1985년에 동화 국악 콩쿠르. 모두 각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콩쿠르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예술가들이 다 거의 이 콩쿠르를 통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국제음악 콩쿠르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음악가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중요한 콩쿠르고요. 그런데 여러 이런 동화 콩쿠르가 많은데 요즘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해마다 20%씩 커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가는 뮤지컬계를 위해서 앞으로의 스타를 발굴하고 또 주목을 끌게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첫 번째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대에 발맞춰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임효원 씨께서는 이 동화 뮤지컬 콩쿠르가 이번이 처음 도전한 대회라면서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을까요? 뮤지컬 콩쿠르가 쉬웠군요. 네. 아니요. 처음에는 다른 학과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었었는데 우연히 1학년 때 뮤지컬 서편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진학했던 학과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전과를 했군요. 전과는 아예 그냥 그만두고 지금은 입시생으로 다시 뮤지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인생. 근데 지금 하신 거는 뮤지컬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판소리가 들어가는 약간 느낌이잖아요. 창도 느낌이 있고.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표현해내기가 참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적으로 소리꾼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창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더 채우기 위해서 연기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분이에요? 저분 지금 나오는 분? 네. 한이 진짜. 평소에 좀 뭐 쌓인 게 많으신가 봐요, 좀. 야, 그걸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자,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면면도 대단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회였는데도 이렇게 참가자가 많았고 또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명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심사위원들을 남경주 씨가 사회를 보셨어요. 심사위원들 면면도 대단했는데요. 예선, 본선 걸쳐서 다 성함을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 박명성 대표는 신시컴퍼니 대표시고, 그리고 박명성 대표님 외에 뭐 이윤택 연출님도 극단을 이끌면서 수많은 대작을 작업하셨죠. 또 유명한 배우 뭐 최정원, 김소현 씨, 네로라는 배우들 다 나왔네요. 뭐 연출이면 연출, 무대면 무대, 음악이면 음악, 다 우리 뮤지컬계를 이끌고 계신 최고의 고수들이 날카롭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셨습니다. 아니 뭐 네로라는 심사위원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금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평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혹평을 하신 또 혹시 심사위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그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분들 모두 다 너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혹평도 해주시고 평을 다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다면 고음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나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한번 노래를 뱉을 때 100번 생각하고 한 번 뱉을 수 있게 캐릭터에 집중을 더 많이 해서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시작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효원 씨는 이제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와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유 팀장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좀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포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부가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고 이렇게 좋은 기회,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나중에 훗날 정말 큰 무대에서 좋은 배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 팀장님 이런 저 훌륭한 뮤지컬 배우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원 씨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뜩이는 살림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로 모셔보죠. 강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오늘은 지금 보니까 검정색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삶에 대한 고민을 또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죠? 고민 해결사죠. 먼저 공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주방에서 일할 때 주방 청소 3대 고민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 갖다 놔서 걷어주시면. 그럼 이게 고민거리들인가요? 네. 자, 고민거리 대사 씨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 잘 걷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 가지고. 짜잔. 네. 아이고. 주방의 골칫거리는 가스레인지하고 이거 이제 후드 필터,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오셨어요. 못 본 척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가스레인지 뭐 하고 나면은 이거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름때. 왜냐면 이건 좀 2개 있는 건데 보통 4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빼서 어떻게 치워야 될지 저희 아내가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가스레인지 치우는. 안 치우자니 너무 지저분하고 치우자니 어렵고. 그 설거지하고 나서 사실 정리가 안 되면 꼭 이렇게 안 끝난 것 같거든요. 청소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한 상태, 이게 되게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완전 찌들어요.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막 빡빡 닦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담가놓고 불려놓고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무턱대고 닦으니까 기름때가 좀 건지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막 이게 찌들어가지고 찐득찐득해가지고 이거 치즈 같아요. 기름때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름치즈. 기름치즈. 자,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써야지. 뜨거운 물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화구까지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 일단은 좀 애벌 빨래를 하는 건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하나만 먼저 담가 보고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뿌려주세요. 야, 역시 또 베이킹 소다네요.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시우시연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제 아들 딸인데 효녀 같은 존재. 효녀 같아. 그리고 내 자식 같은 존재. 이렇게 살살살살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름때가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뜨죠. 오물들이 좀 퍼지고. 제가 알기로는 베이킹 소다도 있지만 또 양배추를 또 쓴다는 얘기도 제가. 네, 양배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성급하네. 지금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식초. 베이킹 소다를 중화시킬 식초가 필요해요. 식초. 식초를 이렇게 부으면 화학 실험이다. 또 화학 시간. 이게 이제 중화가 되는 거죠. 중화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요. 이제 이게 세제는 아니고요. 중화되면서 이제 중성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서 때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드럼 세탁기 원리군요. 그런 느낌이에요. 잘 불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빡빡 밀지 않아도 잘 불려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나중에 쉽게 닦아낼 수가 있겠죠. 약간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중요한데 여기도 베이킹 소다 쓸 거예요. 역시 베이킹. 자,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그냥 뿌려요? 뿌려주세요. 바로. 그냥 소다 가루를. 소다 가루를 뿌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쏟는 건 제가 잘하는데 간편하게 하는 거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물 붓고 사실 세제를 다른 이제 뭐 어떤 세제를 이용을 하면 거품 나고 물기 닦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물에는 괜찮은데 여기는 좀 그래요. 이런 데 들어가고 거품이 막. 이렇게 마른 행주 같은 거 아니면 뭐 행주 쓰시기 싫으시면 키친타올 같은 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덮어주세요. 쓰고 바로 버리면 되니까. 바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덮어두네요. 일단 덮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위에다가? 그러면 물이 흐르지가 않죠. 촉촉하게 젖겠네요. 그러니까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젖을 때까지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게 이제 원래 뜨거운 수건을 면도할 때 먼저 얹어놓는 건 비슷하네. 네, 맞아요. 이발소에서 불리기 위해서. 네, 맞아요. 각질 불리려고 그렇게 하죠. 모든 게 불리는 게 중요하네요. 사람이건 기계건. 근데 그렇게 불려야지 이제 뒤처리가 좋은 거예요. 편한 거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불려요. 그런 다음에
뭐 한 10분, 20분 정도 불리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닦을 건데 조금 덜 닦이더라도 이해는 해주세요. 그럼 요거 불리는 동안에 하나 질문 드릴게요. 화구를 삶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삶아도 좋아요. 아, 펄펄펄 끓여가지고? 네네, 베이킹 소다 조금 넣으시고요. 삶아주셔도 잘 썰어져요. 넣고 그냥 냄비 같은 데다 넣고 삶아요? 뜨거운 물에? 식초를 넣는 대신에? 네. 아니 뭐 식초를 넣으셔도 나중에 식초를 헹궈주시면 그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그 처리를 하면 그 하얀 자국이 남아요. 그 하얀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초로 중화를 시켜주시면 닦기가 훨씬 편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걸 좀 불려놓을게요. 불려놓고 여기로 넘어갈까요? 여기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올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민 많으시죠? 이거 뭐죠? 이제 후황 필터. 네, 필터. 여기 붙어 있는 거 위에. 천장에. 그러니까 여기 기름때 올라가면서 연기 빨아 필터인데요.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지저분하고. 이거 생선구이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엄청 많이. 여기에 기름때가 끼면은요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뜨거운 물에 불려도 돼요. 뜨거운 물에 불려도 되지만 뭐 손님들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는데 급하게 할 때는 드라이어가 왜 있나 했어요. 드라이기로 기름때를 이렇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이게 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녹여주세요. 아, 기름때를 녹여라. 네네네. 뜨거운 바람을 쐬서. 모든 게 때는 일단 불려주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우리가 그 때를 밀기 전에 목욕해서 불리듯이. 제가 아까 저 후황이라고 표현했는데 후드로 정정하겠습니다. 발음을 써야 되니까 후드 필터라고 정정을 좀 할게요. 너무 친숙했어요. 우리가 보통 후황이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탁 튀어나왔네. 자, 제가 이제 기름때를 녹였잖아요. 그러니까 녹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뿌리는데 식초 아니에요. 알코올 노란색인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코올. 맥주. 여기도 맥주를 그러네? 네. 맥주 냄새가 나요. 저 입 벌리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시네. 아니 근데 이게 맥주가 저희도 집에 이렇게 남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김 빠진 맥주도 괜찮아요? 네, 김 빠진 맥주. 김 빠진 맥주 못 먹잖아요. 근데 냄새는 완전 맥주예요. 진짜 확 나네, 냄새가. 죄송한데 지금 호프집 온 느낌. 사실 남은 소주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는데 김 빠진 맥주는 못 먹거든요. 자, 제가 여기 드라이어로 먼저 녹인 다음에 기름때를 불리고 그러니까 녹인 다음에 맥주를 뿌리자마자 칫솔로 닦아낸다. 네, 칫솔로 닦아내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닦는 자리마다 지금 색이 변하고 있죠?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미백되는 느낌. 멀리서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러네요. 양쪽 지금 차이가 나죠? 원래 기름때 있는 자리하고 닦아낸 자리하고. 하얀색이랑 누리끼리한 색이랑 제가 반만 여기만 닦을게요. 이게 약간 치아, 미백 치아랑 누런 치아랑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물로 씻어요? 이걸 뜨거운 물로 부으면 돼요. 뜨거운 물 여기다가. 역시 물은 뜨거운 물. 이렇게 해서 기름때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싹 씻어내면 제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느낌. 지금 이게 뜨거운 물이라는 게 김이 그냥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면 차이 나죠? 색깔부터가 누렇고 하얗고 지금 엄청 차이가 나요. 지금 생방 중에 지금 몇 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으면 조금만 한 뭐 5분 정도만 시간을 더 투자하면 더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쫙 카메라 감독님께서 잘 잡아주셨는데 기름때가 있던 부위에서 싹 오니까 여기는 깨끗하니까 그냥 가슴이 후련하네. 그러니까 뻥 뚫리는 느낌. 자, 그럼 아까 불렸던 한번 기대됩니다. 자, 여기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도 한번 지금 베이킹 소다가 이렇게 녹았어요. 녹았어요. 자, 여기 걷어내고 요거를 그냥 빠시지 마시고 이제 좀 이따 쓸 거예요. 이거 다시 써요. 여기 스펀지가 있어요. 이 상판은 스텐이기 때문에 막 수세미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흠집이 나겠죠. 잠시만요. 식초를 여기다 다 부으셨군요. 식초 써야 되는데. 최희정 씨가 아까 그 기포 생긴 거 재밌다고 지금 식초를. 식초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식초 제가 가져올게요. 식초를 이제 이 위에다가 뿌리는 거죠. 식초를요 뿌리지 마시고 이런 스펀지를 식초맨. 진짜 이게 집에 있는 식초네. 이게. 자, 그 정도면 되나요? 스펀지에 스며들기만 하면 돼서 자, 스펀지에 이렇게 갖다 대면 스며들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주고. 오, 신기하다. 이게 부부부부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약간의 그 기포가 일어나면서 닦이고 있어요. 자,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 가스레인지가
최혜정 씨 가스레인지라는 후문이 있어요. 자, 본인이 지금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는데. 최혜정 씨 집에서 요리도 잘 안 해먹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네. 자, 이거 보세요. 가끔씩 하다 보니까. 가끔씩. 네. 조금 아까 덮어놨던 그 뭐 키친타올이나 행주 뜨거운 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걸로 닦아주세요. 아, 먼저 이제 수세미로 좀 닦은 다음에. 그러니까 식초를 묻힌 스펀지로 닦아주시고요. 스펀지로 닦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이제 젖은 걸로 다시 한번 그 위를 돼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로 다시 한번 또 닦으면 되겠네.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그냥 마른 걸로 닦아주시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되는구나. 마른 수건으로. 여기는 마수. 야, 그러면 닦아주시면 이게 근데 이제 퐁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닦아줘도 그 뒤에 뭐 이렇게 좀 나쁜 야, 그러면 요거 좀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잠시만요. 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또? 네. 비교해 볼까요, 양쪽을. 아까 닦지 않았던 부위 반쪽과 닦아낸 반쪽과. 야, 세상에. 이렇게 지저분했던 곳이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아까 유재산 씨가 말했던 것 중에서 양배추로 뭐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양배추로 닦으면 기름때가 진짜 잘 분해가 되거든요. 그냥 이런 양배추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끓인 물도 좋아요. 양배추를 끓인 물도 기름때를 잘 이제 뭐 분해하고. 기름때 있는 부분 그냥 양배추로? 네. 양배추로 그냥 스펀지처럼 문질러 주네요. 네, 양배추로 이렇게 조금 눌러가면서 이제 양배추 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가지고. 아니, 이런 간편한 방법인데 왜 베이킹소다 뿌리고 불려가지고 하죠? 양배추만 있으면. 양배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때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리는 게 낫겠죠. 선생님, 그럼 저희 집에 그 어머니가 먹으라고 양배추 즙 보낸 게 있거든요. 양배추 즙 좋아요. 그거 뿌려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는 그런 거는 건강하라고 보낸 거를 집에 안 먹었으면 어머니가 이거 보면서 한탄하시겠다.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제 저거 넣었던 건 어떻게? 이런 거는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화가 된 물이잖아요. 중성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른 걸로 닦아주세요. 마른 걸로 잘 닦아서. 깨끗해졌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청소하시면서 궁금한 거는 맥주를 쓰셨는데 아까 혹시 김 빠진 소주도 괜찮습니까? 소주도 괜찮아요. 소주도 괜찮고. 네, 알코올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알코올 정도는 다 괜찮고. 자, 또 하나는 얼마에 한 번씩 이런 거 후드 필터라든지 가스레인지 청소해 주는 게 주기도 좀 궁금해요. 가스레인지 후드 필터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시면 좋고요. 가스레인지는 저는 매일 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음식하는 데인데. 맞아. 네, 정말 뭐 양파나 이런 뭐 남은 술이라던가 정말 이렇게 뭐 활용하기 좋은 것 같은데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과 껍질하고 탄산수를 넣고 또 탄냄비를 세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산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냥 사과 껍질하고 뭐 구연산 이렇게 넣고 끓여주시면은요. 그 이제 구연산 때문에 구연산하고 이제 사과 껍질에도 구연산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탄 거를 이렇게 불려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닦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후드 필터뿐만 아니라 주방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가스레인지 뒤에 있는 타일 벽도 기름으로 찌들거든요. 맞아요. 요리를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더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요, 뭐 식초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아까 맥주 사용했잖아요. 그 맥주를 뿌려주셔도 좋고, 뭐 소주 남은 소주를 뿌려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닦아내면 사실 뭐. 다른 세제를 쓰면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세제를 쓰게 되면 거품이 나기 때문에 한 3번, 4번을 계속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남은 술 같은 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한 번만 닦으면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아유 귀찮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더 진해지고 심해지니까 오히려 더 힘이 드니까 그때 좀 청소를 해주는 게 오히려 편하게 청소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싱크대에 보면 배수구가 있단 말이에요. 배수구. 여기 배수구 하나를 세팅해놨는데요. 배수구의 그 안쪽, 그러니까 위에는 청소를 많이 해요. 사실 제가 여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거. 요 안쪽, 그 여기 매번 이제 설거지하다 보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 다 쌓이니까 이게 이제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악취의 원인이죠. 아예 손을 대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닦으실 때 여기 진짜 최대한 닦으시는 게 여기 안쪽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냄새가 올라오는 건 사실 그 아래 호스예요. 그렇겠죠. 그 안에 호스에 굉장히 그 오물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곰팡이도 많이 번식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일단 이게 오늘 또 재미있는 마지막 마무리가 세제를 만들어 볼게요. 배수구를 위한 세제. 네. 보통 저희도 요거 뚫어보려고 사실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세제를 샀어요. 전용 세제가 또 있긴 전용 세제가 하죠. 있더라고요, 이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오 있다가 훅 내려가는 거. 근데 그거 꽤 비쌉니다. 네, 제가 그거를 아주 싸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뜨거운 물을 2잔을 여기다가 놨어요. 뜨거운 물 2잔. 지금 소주컵 용량 정도죠. 소주컵으로 2잔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과탄산소다예요. 지금 탄산소다. 신성한 소주 잔으로 뭐 하는 거죠? 과탄산소다는 뭐 쉽게 구입할 수 있나요? 마트에 가면 요새 이제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이렇게 해서 3개가 있거든요. 베이킹소다 더불어 쌍두마차네요. 과탄산소다. 자, 제가 지금 물 2개에 과탄산소다 하나를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베이킹소다를 5개, 그러니까 과1, 물2, 배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과일, 물2, 배5. 네, 과탄산소다 1, 물2, 베이킹소다 5. 근데 이제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네, 뜨거운 1, 2, 5. 하시면. 이 법칙을 좀 기억하세요. 1, 2, 5. 그리고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넣으셔야 이렇게 거품이 많이 안 나고 섞기가 쉬우세요. 잘 녹겠죠. 과탄산소다에다가 물을 부으면 막 거품이 많이 나고 그래서 섞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여기 베이킹소다 5배만 넣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요거. 자, 만들었는데 이렇게 국처럼 됐어요. 좀 전에는 물 같았는데. 아니 베이킹소다를 넣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젤처럼 되거든요. 요게 신기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순두부 같아요. 벽지에 바르는 풀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단단하게 굳는데요.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진짜 한 스푼만 딱 넣고 다시 저어주시면 다시 젤 상태가 돼요. 자, 요 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구연산수를 만들 거예요. 구연산수를 따로. 뜨거운 물을 지금 부어주고 뜨거운 물 넣고요. 200ml 정도. 만능 살림꾼이 되려면은 화학 전문가가 될 필요성도 있네요. 아니 그런데요, 그냥 염기 그 알카리성, 산성 요것만 알아도? 기억하시면 돼요. 2가지. 지금. 알카리성 세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산성 세제를 만든 거예요. 알카리와 산성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저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게 이제 실제 저기 싱크대에 배수구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자, 뭐 요거는 뭐 그냥 씻으시는 거 잘 알잖아요. 불리거나 뭐 씻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요 알카리성 세제를 부어요? 이렇게 부으세요. 이게 만능 소독젤인데 소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주변에다 그냥 부는 거예요? 주변하고 요 가운데 구멍 뚫린 데. 배수구 내려가는 쪽. 그 안에다 넣어야죠, 그죠? 그죠. 구멍에 잘 안 들어가요. 네, 잘 안 들어가네요. 그렇게 해서 구멍 안으로. 자, 거기 스푼 좀 줘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이걸 다 썼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 부었어요. 구멍 안에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제가 이제 구연산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다가 부어주세요. 중화를 시켜요? 이제 중화를 시키면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오물들을 다 기름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는 거예요. 배수구 안에도 부어야겠네, 그러면. 정통으로 그 안에도. 그죠. 그 안에도 그죠? 물이 내려가면서 씻어 내려가네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좀 이렇게 살살살살 부어주셔야 내려갑니다. 돼요. 이 물이 이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오는 이 관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누런색.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 뜨거운 물 좀 주시겠어요?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여기다가 헹궈주는군요. 마무리. 마무리. 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헹궈주면 이렇게 부어주시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오물들이 싹 이제 씻겨 나가요. 이제 여기는 이제 수세미 같은 걸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말 한 번 더 부어주시면 바로 이제 물이 이렇게 이거 시원해라. 약간 인간으로 좀 위세척 해주는 그런 느낌. 그러네요. 장세척. 딱 한 가지 과정이 남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냄새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기
그 소금 좀 주세요. 소금을 마지막으로? 네, 굵은 냄새 제거. 이거는 저 기분 나쁜 사람 쫓는 데만 쓰는 게 아니군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녁 때 채워주시면은 냄새도 막아주고 이제 제습도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소금으로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오늘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제2의 인생을 써내려간 결과 대박을 낸 주인공들의 이야기 인생 역전 대박광에서 만나봅니다. 경기도 고양시 연꽃 가득한 풍경이 유독 아름다운 이곳. 아름다운 풍경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어머, 가을맞이 나들이 나오셨나봐요. 정원 같기도 하고 공원 같기도 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정원 구경 오신 거예요? 식사하러 왔는데. 엥? 식사하러 왔다고요? 마치 한옥마을 같은 이곳이 식당이라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어머, 손님들이 바글바글. 게다가 뭘 그리 맛있게 먹는지 손님들마다 먹고 또 먹고. 도대체 이 집 메뉴가 뭔가요? 눈물나게 맛있는 오리밀쌈이라고 그러나요? 오리밀쌈이요? 오리밀쌈이란 밀전병에 오리고기와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서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라는데요. 어머, 맛깔스럽게도 생겼네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 역시 먹을 때마다 감탄연발. 오리고기와 밀쌈의 조화가 끝내준다네요. 기가 막히네. 이 맛이 뭔가 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인데 이 형님이 뭐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모시고 와요. 그럼 사장님은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바로 오리밀쌈으로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임순영 사장님. 그래서 도대체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나 제작진이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카드를 긁고 또 긁고 도대체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인가 했더니 어머, 오늘 하루 매출만 1,330만 원? 한 달에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한 달 매출이 1억 5천이요? 역시 대박왕 인정입니다. 그 비법은 물에 소금과 양파, 파, 생강, 마늘, 후추를 넣고 오리를 넣어 양념이 고루 배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네요. 오리 잡냄새도 없어지고요. 양파, 파의 그 향이 들어가서 오리에 아주 오묘한 그 맛이 재창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법 양념 속에서 오리를 숙성시키면 맛도 풍미도 더해진다는데요. 30년 된 이 가마에서 굽는 것이 또 다른 비법이래요. 오븐에 구우면은 뭐 편하고 하기가 좋겠지만은 전통 방식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 오리가 유독 유명한 이유는 바로 가마에서 장작불로 서서히 구워내는 오리구이 방식 때문인데요. 일정한 온도에서 5시간 이상 천천히 구워내야 오리의 기름기는 쭉 빠지고 안은 촉촉한 오리구이가 완성된답니다. 어머니가 오리를 구워서 파는 곳은 많으니까 우리는 구워서 팔지 말고 밀쌈에다 양념을 싸서 팔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37년 전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오리 밀쌈집. 어머니의 손맛이 깃든 음식은 금세 유명세를 치르게 됐죠. 지금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든든하신가 봐요, 아드님이 같이 하니까. 아주 좋아 죽겠어요. 할머니의 손맛을 잊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묵묵히일한 아들이 아버지는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할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어렸을 적부터 봐왔고요. 아버님한테 지금 배우면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마 옆에 붙어서 온도를 조절하고 위치를 바꿔주며 무려 5시간 동안 공을 들인 오리가 다 구워졌는데요. 시간과 정성을 들인 덕분일까요? 노릇노릇 잘도 구워졌습니다. 겉에는 열을 가해져서 그 껍질에 있는 기름이 빠져서 바삭하고 안에는 그 수분이 중발이 안 되니까 촉촉해서 맛있죠. 이렇게 기름기가 쏙 빠져서 껍질은 바삭하고 오리 살결은 하나하나 살아나는 명품 오리구이.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식감이 예술이랍니다.
하지만 오리 구이뿐만 아닌 이 집에 비법이 또 있다는데요. 엥? 이것도 뭔가요? 저게 우리밀이에요. 우리 통밀. 이것이 바로 우리 통밀. 임수영 대표는 100% 우리 통밀만을 사용한다는데요. 통밀을 직접 재분해서 신선한 밀로 밀전병을 만드는 것이 또 다른 노하우랍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사지 않고 굳이 통밀을 사용해서 재분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맛도 구수하고 또 옛맛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이 통밀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분이 끝나면 밀가루에 비법 육수를 넣고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묽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붙여내면 우리 밀로 만들어서 더 쫄깃한 밀전병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오리 밀쌈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가 또 있었으니 바로 맛깔나는 밑반찬. 이 밑반찬에도 비법이 있다는데요. 손님들한테 좀 더 좋은 재료로 드리기 위해서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배추부터 무, 감자 등등 텃밭에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만 사용한다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지어낸 채소들은 김치와 각종 밑반찬으로 만들어져 손님상에 나갑니다. 신선한 식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임순영 대표의 고집스러움이 명품 음식을 만들어낸 또 다른 비법.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오리밀쌈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역시 대박난 메뉴답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오리밀쌈 먹는 사람들 뿐인데요. 먹고 또 먹고 도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이리도 맛나게 먹는 건지 누가 얘기 좀 해줘요. 그 오리의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냄새가 없어요. 느끼하지 않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 변하지 않고 할머니 때서부터 내려오던 그 맛, 그 방식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장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한없이 고맙다는데요. 여기는 그 정성이 아주 그냥 깊이 있는 곳이니까 대대로 해서 그냥 수십 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임순영 사장님. 그의 바람대로 오래도록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오후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첫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등 수질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정부의 통합적 물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은 현재 따로 관리되고 있는 수량, 수질 문제를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설립됐고 올 12월까지 운영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